네, 반갑습니다. 2월 20일 목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약간 공포스럽다는 느낌을 좀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조선주들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코스피 지수도 끌어내렸고 또 투심을 악화시키면서 코스닥 종목들도 같이 끌어내리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바이오 종목군들도 같이 떨어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시총 상위 종목들이 힘을 못 쓰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도 뭐 시총 상위 종목군들로 본다라면은 코스피 쪽은 보합 장세를 많이 유지했었기 때문에 낙폭 자체가 크진 않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밀리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다 보셔야 되겠죠. 자, 이 부분도 좀 알아보고요. 수급은 외국인 매도로 진행됐고요. 기관들은 매도 유지를 하다가 막판에 다 끌어올려져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회복이 됐다고 좀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만 좀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매도했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조선주 쪽에 많이 집중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인데 요거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자, 중국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이렇게 유지했습니다. 오늘 강세 보이는 것도 있었고 상한가 그냥 유지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 쪽으로 좀 더 몰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오늘 중국 관련주가 올라가지 않았다라면 다른 쪽으로 수급이 또 이동했을 수도 있겠는데 수급이 이제 단기 급등하는 종목군 쪽으로 많이 이동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수급의 이동이 있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있죠. 단기 급등주. 자, 많이 올라간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때 이 변동성들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고점에 매수하게 되면 골치 아픈 상황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 주의를 하려는 대비를 하기 위한 모습들은 고점 매수를 하지 않는 거죠. 무리하게 쫓아가거나 그런 매매는 절대 하지 마시고 비중 꼭 지키시고 그런 부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 차트 보시면 2654입니다. 뭐 내용만 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양봉 나온 부분의 절반 정도 깎아주는 모습인데 이 정도는 괜찮죠. 좀 더 내려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아래쪽 지지라인이 2600 230 정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뭐 조금 더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기분상 더 내린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더 오르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옆으로 서주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좋겠죠. 내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주말에는 변동성을 또 보여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체크하고 매매 대응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분봉상을 체크해 보시면요, 계속 내리다가 막판에 조금 올랐거든요. 기관적 매수, 외국인 매수 이런 부분이 좀 달라붙으면서 조금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 좀 부족하죠. 그래서 내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 장세가 특별한 거 없이 잘 뭐 올라준다거나 아니면은 유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내일은 또 이제 변화가 또 생길 수가 있겠죠. 오늘 많이 내린 조선주가 내일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체크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여기는 변동성이 좀 커졌어요. 아직은 5일선 지키는 모습인데 만약에 내일도 내린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쪽 단기적으로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에게 좀 날벼락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이거는 뭐 소부장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소부장도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단기적 이격을 좁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내려가면 더 갈 것이다 생각되는 종목들은 추가 매수를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규 매수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또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 여기 2시 반 정도부터는 그래도 유지가 좀 되려는 모습인데 반등에는 실패하는 모습이라서 조금은 아쉽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죠. 자, 수급 한번 살펴볼게요. 수급 보시면 기관 쪽에서는 매도를 거의 다 줄이긴 했는데 보험, 투신,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기금하고 연기금밖에 안 되네요. 연기금하고 기타금융 뭐 이런 기타 법인 이런 쪽에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그 수량은 기관의 총 순 매도로 잡혀 있고요. 자, 외국인들은 거래소 쪽에서 그냥 흐지부지한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2,600억, 2,70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왔고 선물 매도가 좀 나왔죠. 그래서 주가 하락 쪽에 조금 베팅을 더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눌리는 형태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쪽에 외국인 베팅을 좀 한 거고 기관 쪽은 금융투자 쪽에서는 선물 매수 들어온 거 보니까 상승 쪽 베팅하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뭐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거는. 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코스닥 분위기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전혀 도움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 매도도 많이 쏟아내고 코스피 쪽에서도 매도를 많이 쏟아냈다. 도대체 뭘 팔았는지도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 건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은 거래소 쪽 보시면, 네, 삼성전자가 0.5% 하락입니다. 뭐, 이 정도는 뭐, 신경 쓸 거 없겠죠. 네. 장중에 59,000원 넘어가긴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시초가였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밀리는 형태였죠. 근데 0.5% 정도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하이닉스가 조금 내렸는데 2.9%, 약 3% 정도 내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조정이라 좀 보시면 되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골든크로스 나오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21선 지지만 유지해주면 됩니다. 20만 7천원? 네. 조금 더 내리더라도 20만 한 6천원? 그 정도만 지지만 되면 되기 때문에, 조정이 빨리 끝나게 된다면 별 상관 없을 것 같고요.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한 상태의 조정이기 때문에 재수가 없으면 저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다시 20만원대 아래쪽.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변동성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래쪽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냥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냥 별다른 문제 없어요. 19만원, 19만 5천원 나오면 뭐 그때 또 주워 담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열어놓고 보세요. 근데 반도체 쪽에서는 뭐 특별하게 매도할 만한 부분 없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를 빼서 다른 반도체에 들어간다. 이거는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다 뺀다. 이거는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일단 붙잡아 놓고 다른 급등주들을 때리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2차전지가 히어로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뭐 포스코 이런 것들 오늘 상승세가 좀 있었거든요. 포스코 홀딩스 뭐 이런 쪽이 오늘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주 섹터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안 좋았기 때문에 좀 하락세가 나타났고, KB금융이나 이런 것들도 좀 애매한 모습이긴 하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하나그룹주가 다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산주 쪽은 일단 뭐 변수는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버틸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조선주보다는 100배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일단 부담감은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 주의 정도만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지금 당장은 뭐 매도를 당장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 외에도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들 대체적으로 그냥 보합입니다. 보합인데 오늘 현대중공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12%. 근데 더 내리면서 끝났어요. 이게 안 좋은 거죠. 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조선주를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 매매라든지 뭐 비투 청산 이런 부분들, 손절 매도 이런 것들 다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의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하나 오션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조선해양 요것도 지금 9% 하락했고요. 삼성중공업도 7%대 하락. 한화오션도 오늘 조금 내렸죠. 네. 하나오션도 오늘 6.78% 네, 하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단기 조정을 좀 피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에 두고 있으셔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고점으로 치고 올라가는 부분에서 부담감이 생기면 변동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증권사의 이야기가 진리는 아니겠습니다만 시장의 어떤 투심을 네,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걔네들 목소리에도 조금 귀를 기울여봐야 되긴 하겠죠. 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살펴보시면 이쪽은 시총 상위가 많이 밀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HLB, 알테오젠, 이 바이오 쪽에 밀리게 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좀 더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엔캠이 올라갔고, 그리고 코롱 티슈진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코스닥은 아시죠? 네, 대체로 변동성이 좀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소부장 같은 경우도 아침엔 빵 치고 올라갔지만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이런 중국 관련주들만 오늘 반등이 좀 있었고 그 외에는 대체적으로 좀 떨어진 모습이었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동진세미캠도 11%까지 올랐다가 다시 본전권 들어왔기 때문에 뭐 별다른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냥 뭐 하락 포인트가 그냥 나올 수 있는 정도, 그냥 시장 조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동안 또 단기적 상승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러면 등락 현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거래소 쪽에서 오늘은 하락이 좀 있을 것 같은데 454개 종목 하락 상승이고요. 417개 하락입니다. 거래소 쪽에서는 상승 종목이 훨씬 많았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614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1016개가 하락입니다. 이거는 완전 뒤집어졌네요. 그죠?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아져서 이제 낙폭 자체가 이제 개별주 중심 위주로 많이 나타났다. 이거 보시면 되겠죠. 자, 상승률 볼게요. 상승률 보시면 모티 이런 거는 이제 신규 종목이지만 올라가고 있으면 매도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A스토리, 평화홀딩스, 네, 이런 것도 올라가 있고, NSENM, 그 다음에 클리노믹스, 판타지오, YG 플러스가 플러스 같네요. 상한가 들어갔고, 스튜디오 미루, 키스트, 트릴리언, 뭐 등등등 해가지고, 오늘은 대체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해서 미디어,
네, 컨텐츠 이런 쪽 움직임들이 많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있죠. 대체적으로 보면은 네, 저거네요. 중국. 네,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그래도 그나마 상승 포인트를 좀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포함해서 오늘 상승 포인트가 있었다. 자, 상승은 47개. 47개인데 ETF 제외하고 나면은 한 35개 정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상승 포인트가 좀 낮을 것 같은데요. 자, 2.17 아침하고 특별히 달라진 게 없네요. 상승 포인트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는 했는데 한 가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은 하락률이겠죠. 자, 하락률이 얼마나 진행됐을지 한번 보자고요. 한울 소재과 그다음에 필옵틱스, 이오플로우 뭐 등등등 해가지고 특히 조선주도 이름을 많이 올렸어요. 그다음에 YC캠 유리기판 관련 주들도 오늘은 대부분 하락입니다. 근데 삼성전기는 그렇게 많이 안 밀렸죠? 네, 삼성전기는 크게 안 밀렸는데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는 SKC 같은 경우도 크게 밀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체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J중공업이라는 하나엔진, 야, 이거 뭐 조선주 쪽이 엄청 많이 밀렸네요. 그죠? 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까지 해가지고 28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 ETF가 뭐 한두 개 섞여 있다 해도 예, 많이 빠졌네요. 오늘 24, 5개 정도가 오늘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 자, 낙폭을 좀 살펴볼까요? 쭉 내려보시면 3.47로 늘어났네요. 아까는 2.9 정도였는데 3.47이면은 2.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34 많이 하면 1.5% 정도까지 오늘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다. 저는 아침에는 플러스였는데 네, 마감 때 보니까 마이너스 0.11로 바뀌었더라고요. 에이, 네. 뭐 거의 밀린 건 없습니다만 네, 마이너스 0.1이더라고요.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제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차이가 거의 없어요. 마이너스 0.1 아니면은 뭐 0.07 뭐 이런 0.0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하여튼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제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데 의의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이 제법 무서웠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잘 버텼다. 자, 이러다가 만약에 주가 반등하게 되면 내 계좌는 또 오르겠지. 네, 내릴 때 안 내리고 오를 때 또 오르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 이 변동성에서 제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시점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계좌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 쪽은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2차전지 쪽 매수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전력도 매수 있었고 오늘 분위기 좋았네요. 자, 하이닉스 순매수 등등등으로 진행됐고요. 매도는 현대중공업, LIG넥스, 조선방산 쪽으로 매도가 좀 진행됐어요. 그다음 두산에너빌리티, 원전도 좀 매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현대일렉트릭, 모티브링, 이거 신규 종목이고요. 삼성전자 쪽은 매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그룹주들을 엄청 많이 팔았습니다. 하나그룹주들이 약간 특이점이 온 것 같아 보이죠? 자, 그런 형태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요. 조선주가 특별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도 그런가요? 외국인 쪽도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에 로보트,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중공업, 하이닉스 쪽은 팔았고요. 그 다음에 필옵틱스, 현대마린솔루션, 이 조선주 쪽 움직임들을 엄청 팔았네요. 그래서 얘들이 다시 또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좀 들 수도 있겠습니다. 낙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주의가 매우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매수 포인트는 LIG 넥스원, 그 다음에 하나, 비전 이런 것들 매수 있는데 하나 쪽 그룹주들이 대체적으로 다 내렸습니다.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 좀 매수가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고퍼스 매수, 아까 선물 거래에서 봤듯이 얘네들이 주가 하락 쪽에 좀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삼성전자 매수 그대로 또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관련주들 매수가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수급은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시장도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냥 단기 고점 형성한 종목군들의 변동성입니다. 시장은 일단 이 저항대를 뚫고 넘어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크게 변화할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추세가 바뀌어가지고 이상해진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조정이 들어오면은 들어온 대로 기회가 좀 나올 텐데 이럴 때 계좌가 많이 밀려버리면 기회가 나오더라도 기분 나쁘죠. 근데 계좌를 최대한 뭐 안 밀릴 수는 없겠죠. 시장이 밀리게 되면 같이 밀릴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밀리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다음번 반등을 준비하게 되면 계좌가 훨씬 더 빠르게 좋아질 수 있는 모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만 기억하세요. 변동성에 노출이 되면 계좌 관리가 좀 어려워진다는 거.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는 일단 상승 쪽에 베팅을 계속 하되 조금 더 천천히 그 다음에 잘 보고 세심한 관찰을 통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다. 이 부분 보시고요. 자, 오늘 할 얘기가 굉장히 많겠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녁 9시에 무방이 있죠. 저녁 9시 무방에서 나머지 이야기들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네, 저녁 9시 무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